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부모의 최악의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모 본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경우는 5% 미만이에요. 그럼 대부분 95%의 이상의 내담자들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산만해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우울해 보여요.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라고 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 살펴보면요. 우울의 전조 증상, 우울증의 증상, 이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울증에 걸리게 태어났을까? 아니죠. 우울증을 달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럼 이게 후천적으로 살아오면서 누구의 영향? 부모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수많은 가지들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부부 싸움. 네. 이걸 왜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최악이에요. 이 부부싸움을 설명드릴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하면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사이에서 아이가 뭐 헬멧, 총, 옷, 조끼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맨몸으로 그 정가운데 서 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로 이 아이는 그럼 뭘 느끼냐면은 언제 내 몸에 총알이 박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다. 그 정도의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싸움을 할 때 아이가 목격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 정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부부싸움은 일주일에 3-4번씩 했어요. 그럼 얘는 일주일에 3-4번씩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더 명확하게 느낄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3-4번씩 느낀다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느꼈다고? 이러면 애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만큼 아이한테 타격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행동 첫 번째로는 부부싸움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무관심. 무관심이 이 정도 우울증까지 걸리게 한다고?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무관심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본인의 생명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여줘야 돼. 뭐 아빠가 입혀줘야 돼. 씻겨줘야 돼. 뭐 재워줘야 돼부터 시작해서 커가면서 인지가 생길 때쯤에는 사랑과 관심과 이 아이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이런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못 느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다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 보살핌, 내가 부모를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생존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받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기불안이 생깁니다. 유기불안이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공포감. 이거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가 밖에 처음 보는데 우두커니 이렇게 탁 버려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가요? 얘가 뭐 들개처럼 사냥을 해서 끼니를 때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디 똑똑똑 두들겨서 안녕하세요 저 좀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잠자리를 구할 거예요. 얘는 죽는 거예요.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유기 불안을 느낀다는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기르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줘서 우울증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무관심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3번째로는 인간한테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욱 하는 부모님들 있죠. 이것도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갑자기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다가 인간을 가장 많이 불안하게 해요. 갑자기 길을 건너는데 차가 팍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한테 주먹을 날려서 내가 맞았다. 이런 것과 같이 갑자기는 인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라던가 갑자기 집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와장창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이렇게 빡 하고 때리거나 갑자기 나한테 욱한다,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낸다, 갑자기 나를 때린다. 이게 집에서 마주하는, 매우 많이 마주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불안도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집, 부모님 하면 사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집 하면은 뭔가 이제 보호, 방어, 따뜻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아빠, 엄마라고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따뜻함, 다정함, 나의 지지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갑자기 욱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많게 되면은 이 아이는 매일매일매일이 불안해질 거고, 집에 와서도 불안해져서 바깥에 생활하는데 매우 큰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부모님이 싸우고 부모님이 무관심하게 하고 부모님이 갑자기 욱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아이의 한 사람이 우울증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커서도 이 우울증 증상이 점점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부모다 라고 하면은 행여나 우리 아이한테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주고 있는 게 아닌지 꼭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예비 부모다, 결혼 예정에 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거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좀 크게 싸울 것 같은지, 아니면은 내가 애를 좀 싫어하거나 올바른 부모에 대한 모델링이 없어서 무관심하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충동 조절을 잘 못해서 욱하는 성격인지 꼭 알고 자녀를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에 취약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텐데, 이것들은 대부분 우울에 대한 반응일 테니까 이게 일상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담도 받아보시고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본인들 탓이 아니니까 꼭 치료를 받고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평범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